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하면 평생 쌓아온 행복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힘이 되고 가정을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뒤에 다시 하는 혼인, 그 선택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아침에서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는 노년의 재혼 문제,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잠시의 위로가 아닌 평생의 평온을 지키는 길을 정약용 선생의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나면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가 평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외로움을 달래려면 새로운 인연을 만는 게 답 아닐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경계하셨습니다. 잠시의 위로가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 자식과의 인연, 재산과 삶의 균형,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한순간의 선택이 왜 인생의 황혼기를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노년의 재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싹트게 되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굳이 지금 와서 이런 선택을 할까? 라는 서운함과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은 가족 간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노년에 다시 혼인하면 평생 쌓아온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우자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자식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그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노년의 평온은 결국 자녀와의 신뢰, 가족과의 유대에서 비롯되는데 재혼은 그 유대를 흔드는 가장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 이것이 노년 재혼이 가져오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재산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자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가 등장하면 이 재산을 둘러싼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흘러들어갈까 걱정하게 되고 반대로 새 배우자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 결국 가족 전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재산은 원래 기쁨을 나누고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도구인데 재혼이라는 선택 하나로 오히려 평생의 노력이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내려놓을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재혼으로 인해 재산 분쟁과 상속 갈등에 휘말리면 남은 여생은 끝없는 불안과 싸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잠시의 위로를 얻으려 했던 선택이 결국 평생의 평온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노년의 재혼에서 또 하나 큰 문제는 바로 건강과 간병의 책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지만 노년의 재혼은 오히려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선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고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책임과 새 배우자와의 간병 문제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재혼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의 간병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하는 의심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재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선택이 아니라 노년에 반드시 따라오는 병과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두 사람 모두에게 얻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신 것이지요. 노년은 가볍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재혼으로 인해 오히려 간병의 무게가 더해진다면 평생의 마지막 길은 평온보다 괴로움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금이 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인연이니 그 사이에 새로운 벽을 세우지 말라. 처음에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혼자가 쓸쓸하시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불씨가 차츰 드러납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등장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내 부모가 이제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가? 라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가정 내 대화나 결정권이 달라질 때 자녀는 서운함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새로운 할머니, 새로운 할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지요. 가정의 질서와 안정이 흔들리고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정이 멀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년의 재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짧은 선택이 자식과의 깊은 인연을 흔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자유와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이 소중한 두 가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든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리듬과 습관은 상대의 요구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 식사 시간, 취미, 생활비 사용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평온은 홀로 있는 시간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시간을 다시 타인의 그림자 속에 두게 하고 결국 내가 쌓아온 자유로움과 평온을 흔들어 버립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려다 평생 갈고 닦은 자유와 평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말씀은 단순히 재혼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노년에는 더 깊고 평온한 삶을 준비하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는 서두름 대신 고독을 기쁨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얽매임이 없으면 삶이 자유롭다. 재혼이라는 선택이 가져올 불안과 갈등보다
홀로 서서 내 안의 평온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우리는 외부의 관계보다 내 안의 자유와 평온을 지켜낼 때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지켜내야 할 평온과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요. 젊을 때는 사랑도 재산도 관계도 늘 변화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는 작은 행복입니다. 잠시의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 재산 문제, 건강 부담으로 이어져 평생 쌓아온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여도 풍요로운 삶, 재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이끌어줍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평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분들께 큰 지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